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꺼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입을 타고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도 모르게 소문처럼 퍼진 적이요. 처음에는 공감받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후회와 곤란으로 돌아온 순간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얼마나 어떤 이야기를 공유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죠. 사소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나의 이야기는 나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정순자 씨는 몇 년 전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마음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집도 옮기게 될 것 같아. 며느리도 속상해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순자 씨는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주기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했죠. 하지만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만난 다른 친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큰아드님이 집까지 잃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머리가 하얘졌죠. 그녀가 속상한 마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과장되어 소문처럼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녀는 억울한 마음과 창피함이 뒤섞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건네며 그녀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야지. 너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본인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그 말들이 순자 씨의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도움을 바라며 꺼냈던 말이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일로 그녀는 자녀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감받고 싶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흥미로운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이야기가 그녀와 가족들에게 상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말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속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묵묵히 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부터 혈압이 높아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며칠 후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에서 영수 씨는 그간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자꾸 걱정이 생기네요.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영수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이야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혈압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순간 영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이웃에게 한 적이 있었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번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어디선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수 씨,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신 거죠? 다른 문제는 없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말들이 고맙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관심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과도한 조언을 하며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더라는 식으로 충고를 쏟아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영수 씨를 바라보며 지나치게 위로하려 했습니다. 영수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동네의 환자처럼 여겨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를 피하고 나중에는 아예 참석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말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았으면 더 나았을까? 영수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단순한 이야기가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고 불편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은 영수 씨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꺼낸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흥미거리로 소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의 건강, 자녀,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디까지 전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이야기의 선택과 표현에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이야기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퍼진 적은요?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박희영 씨는 경기도의 조용한 동네에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66세의 주부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늘 신중하게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적인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대화 주제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희영 씨는 새로 시작한 취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매일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도 찾아보고 햇빛 받는 시간도 조절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써서 돌보니까 작은 잎이 새로 나왔어요. 그 조그만 잎이 어찌나 예쁜지 그거 하나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고 다육이를 키우며 느꼈던 설렘과 만족감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희영 씨처럼 작은 변화의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참 부러워요. 나는 늘 뭐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거든. 이야기가 이어지며 다른 친구들도 자신만의 취미와 소소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글씨 쓰는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시장에서 꽃을 사다가 꽃병에 꽂아놓는 게 행복이에요. 그 향기가 집안을 꽉 채우는 게 참 좋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모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평소보다 웃음소리도 많아졌고 대화의 주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희영 씨는 그날 모임을 마치며 작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사소하게 느낀 이야기가 이렇게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다니 정말 뿌듯하네. 희영 씨는 자신이 사적인 이야기 대신 긍정적인 주제를 선택한 것이 모임을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그녀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죠. 희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내 이야기를 꺼내야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볍고 긍정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녀의 대화 방식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서로의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희영 씨의 사례는 단순히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와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사소한 즐거움과 취미를 대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생활 관리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인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가볍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소문처럼 퍼질 때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를 주변에 공유했을 때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어디가 안 좋다던데 큰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고마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한 관심과 오해가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사생활을 지키면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퍼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은 심리적인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그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건강한 대화에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는다. 사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도 존중하는 태도는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와 공유했을 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더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흘리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생활을 지키는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종종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잘못 전달되면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히 조절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를 지나치게 공유하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말한 게 잘못 전달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생활을 잘 지키면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필요할 때만 나를 조금씩 보여주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요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친밀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을 지키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나를 충분히 신뢰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신만의 평화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 지나치게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의 사생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화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사생활을 잘 지키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볍게 꺼낸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속상한 마음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과장되거나 후회로 남았던 순간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대화를 나누기 전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작은 습관이 후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사적인 이야기 대신 가볍고 긍정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생활을 지키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안도감은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후산책이었습니다.